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맨 먼저 이 한동훈 우리 위원장하고 이재명이하고 말이죠. 이 당내 지지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내 지지도를 보면은요. 이 압도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 우리 한성열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92%.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여러분께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느닷없이 우크라이나하고 휴전 합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 입장은요, 여러분들 폭스뉴스 아주 유명한 앵커, 그야말로 이 폭스뉴스의 아주 대표적인 앵커 중에 한 명이었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가짜뉴스 때문에 해고된 터커 칼슨 저 앵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밝힌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 이게 과연 뭐 신뢰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 건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이제 중요 좀 핫 지역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이 동작을, 그러니까 나경원과 이수진, 요 동작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수진이가, 저도 뭐 들었는데 이게 별로 활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4년 동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수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 현상이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추미애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미애하고도 붙어도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작을 여러 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김경률이는 역시 참 못 말리네요. 이 피가 잘못됐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지 말만 반복하고 다니는데, 아예 차라리 민주당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또다시 말이죠. 이 김건희 여사의 백 논란과 관련해서 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참 이런 인간, 아유, 정말 생각할수록요, 참 짜증나네요. 자, 그래서 이 김경률이 발언, 뭐 그렇다고 또 여러분께 분석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 얘기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 일종의 이제 입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에는요, 지금 문화일보가 최근에 말이죠,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한 기사가 지금 또 나와 있는데, 자, 당내 지지율만 보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은 92%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70%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려 18%, 거의 20% 차이가 나는데, 이게 앞으로 4월 총선에서 과연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요, 일사불란하게 한동훈 위원장의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재명에는 집안 싸움이 지금 복잡합니다. 친명과 비명 간에 공천 내전이 대대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친명에서는 윤석열 정부한테 정권을 넘겨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재명이가 그때 경선에서 안 되고 이낙연이가 만약 됐다면 정권을 정권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이 네 책임도 상당하다. 어디다 대고 지금 내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내세우느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과 그 다음에 친명 간의 이 공천 전쟁이 전면전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겠어요. 공천관리위원장 이명박이가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책임을 져야지 무슨 공천에 나오느냐,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가격을 당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노영민과 임종석이지 않습니까? 요 두 사람은 절대로 못 주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문들의 경우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은 자기네 코가 석자잖아요. 자기네가 그러다가 반발하다가 자기네까지도 이제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입을 슬쩍 딱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내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언론에는 별로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내년에 출마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왜 박범계가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졌느냐. 당내에서 입을 안 여느냐. 딱 그랬는데요. 며칠 전에 말이죠. 이 친명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한 자리씩 해먹은 인간들 이것들은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친문명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은 요직을 했거나 예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느냐. 지금 이제 박범계 대전 서구 박범계도 장관 해먹었지 법사위원장 해먹었지 이거 안 되겠다 이겁니다. 도대체 박범계가 당을 위해서 한 게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정환 문화부 장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강서에 있는 한정혜 전 환경부 장관이었나요? 한정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런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직을 한 요 사람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지금 그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친문과 친명 간의 이 갈등, 공천, 내전, 전면전이 그렇게 쉽게 말이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수그러들 기색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92%이고, 지금 92%. 그리고 이재명이 70%인데, 이재명이 70%보다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월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중 교사가 잘만 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선 전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 사태에 관해서 이제 김인섭이가 이제 핵심 인물이잖아요. 로비스트. 이 김인섭에 대한 1심 판결이요. 2월 중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일정까지 다 답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2월 중에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모두에 쭉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친문과 친명 간의 이 전면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재명의 2월 사법 리스크가 이제 폭발하게 되어 있다. 자, 이걸 본다면 이재명이가 과연 이 당내 지지율, 그렇죠? 72%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좋아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70%가.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92%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92%가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70%만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요 숫자에 큰 변화를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은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딱 외길입니다. 왜냐?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에 한동훈 이외의 대타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체제가 있냐?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더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2027년도 대선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5년 안에 또 정권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위기감이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위기, 그러니까 정권을, 민주정치는요, 정권을 잃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민주당 좌파 세력의 국정운영 능력, 이거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에게 우리 정권을 내준다?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망한 나라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파는 결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이번 총선에서의 대안이 없는 데다가 크게는 정권 대체제로서의 민주당은 지금 아니다 이겁니다. 대안 정당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큰 판에서도 지금 대체제가 없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속 결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편차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요, 이 비상 사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제 목소리 깨나 치는 고민정이라든가 박수현 이런 사람들이 왜 뺄섬 정치를 하느냐. 이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부채질을 더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인데 이분은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친명 비명 갈등이 심해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말이죠. 이 호감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중도층 이탈 같은 부정적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이하고 차별성을 드러내면서도 한동훈 대 이재명 대립구도를 만들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도 효과를 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한마디 했잖아요. 관훈클럽에서. 아니, 검사 독재 정권자야?
만약에 정말로 검사 독재 정권이면 이재명 너 같은 인간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돼. 요렇게까지 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전을 불사하는 식으로 해서 정권 심판론을 키우려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이 심판론을 키우고 있어요. 요것이 또 주요한 작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친명 대 비명 간의 이런 내부 갈등,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온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만을 집중 타격으로 해서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 정부를 통한 그런 정권 심판론을 이재명 대 한동훈 딱 해서 이재명 심판으로 몰고 가는 이런 작전 전략,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편차가 크게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바로 뭐냐? 지금 이제 푸틴이 말이죠, 우크라이나하고 조만간 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는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라서 통신이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이 보도의 원추천은 어디냐? 바로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입니다. 이 터커 칼슨 폭스뉴스 앵커는요, 본래 푸틴하고 이 신뢰관계가, 저 친분관계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서방 언론하고는 이제 푸틴이 인터뷰를 안 하는데, 이 폭스뉴스의 전 앵커였던 칼슨하고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초기서부터 일사불란하게요, 이 칼슨 앵커는 친러시아 입장을 보이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가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칼슨을 통해서 이 푸틴이 자기 입장을 알리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본인의 향후 이 협상 과정에서 말이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세적인 그런 위상을 갖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데도 호감을 줄 수 있다. 이래서 칼슨하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고, 협상 조건으로는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요,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원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미국이 먼저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효성이 과연 실질적으로 휴전을 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왜냐? 이게 무조건적인 휴전 합의를 하겠다라고 해도 푸틴은 지금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지도자의 특성이에요. 지 멋대로 말을 바꾸니까. 만약에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휴전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내도록 압박을 줄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압박 세력은 이 러시아, 푸틴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틴 주변에 만약에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도대체 뭘 보고, 이 칼슨이라고 하는 순수 사인 하나를 보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 휴전 협의를 하는 거라고 이제 휴전 협의에 성공할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무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옵시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바이든의 경우에는요, 지금 푸틴한테 여론전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자,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정책적인 실수가 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이 바이든의 선거, 정국 이런 거를 볼 때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시각,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영향력, 왜냐하면 미국 혼자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해서 서방이 또 어떻게 따라올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는 종종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서방이 따라가는 모양을 비춰줬지만은요, 그게 모두 딱 완벽한 서방의 지지를 갖고 지금 이제 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방과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고도의 계산도, 정치 외교적 계산도 작동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요 인터뷰 내용의 신뢰성은 별로 저는 두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칼슨과 푸틴과의 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푸틴에게 유리한 여론조를 조성하기 위해서 칼슨이 거기에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칼슨은요, 이미 트럼프하고도 굉장한 친분이 있는 극우 성향의 논객이 되겠고, 작년 4월에 미 대선 투표의 조작설과 관련해서요, 폭스뉴스가 투표기 업체에 7억 8,750만 달러, 약 1조 4천억, 이 배상하기로 이제 그 판결이 내려지니까 일주일 만에 폭스뉴스가 이 해고한 사람이 바로 지금 푸틴하고 인터뷰한 칼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이 워싱턴 포스트지요. 그래서 문제 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칼슨 입장이 나머지 서방 언론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가 성사된 거 아니냐? 예, 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 러시아가 이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지금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결정은 공화당의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푸틴의 이제 트럼프의 이게 전략이잖아요. 요것과 연결하는 푸틴의 의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차단하길 바라는 러시아의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동작을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펜앤마이크가요. 지난번에는 이제 개항을 조사를 한번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포 정청래하고 김경주를 조사한 바 있고, 요번에는 이제 동작을을 지금 조사했어요. 그래서 리서치하고 여론조사 공적 두 군데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6일, 7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자, 가상 조사를 했더니요. 나경원은 47.9%, 그리고 이수진 현 의원은 39%, 그리고 두 후보 간의 격차가 8.9%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그냥 그 이외에 이제 제3의 인물, 이건 뭐 제3지대를 염두에 둔 것이겠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4년 전 총선 결과와 비교해 보면은요, 이수진이가 4년 전 총선 때는 52.16%를 얻었고, 나경원이가 45.04%를 받았어요. 그래서 7% 차이로 나경원 당시 후보가 떨어졌어요. 7% 차이로. 근데 이번에는요, 47.9 대 39니까 8% 차이로 거꾸로 이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자, 요걸 보면 그 실망층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세대별 조사에서도 말이죠. 나경원은 30대에서 43.9, 그리고 50대에서 50.0, 60대가 55.0, 70대 이상에서 73.4% 고루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수진은요, 20대에서 41.2, 40대가 55.6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하고 40대에서만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도 나경원은 48.2, 그리고 이수진은 40.3, 여성의 경우에도 나경원이 47.5, 그리고 이수진이 37.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4년간 실력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4년간 보니까 이수진은 의정 활동을 잘못해 이것이 무려 52.16%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2.16 죄송합니다. 이게 의정 활동을 잘못했다가 51.2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38.4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그랬더니 이제는 저 민주당에서 그래서 추미애를 여기다 투입할 것을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미애를 넣어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47.6대 추미애는 30.7.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9.9나 앞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추미애를 넣으면 더 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동작을의 경우에 정당 지지를 봤더니요, 국민의힘하고 민당 지지율이 30.8로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 개혁신당은 5.3%, 이낙연 신당 2.7%, 녹색정의당 2.1%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동작을 선거 때 과연 누구한테 투표를 했느냐 물었더니 이수진한테 투표했다는 사람이 42.9, 나경원한테 31.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래 안 할래 물어봤더니 79.5가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이 동작을 선거는 지금 압도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앞서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동작을의 경우에는 지금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김경률의 좀 문제적 발언을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자,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가지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사과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 당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당이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 윤 대통령이 내올 수 있는 최고의 카드, 최고의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게 이게 이제 아쉽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이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과 용산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제부터는 안고 가야 할 문제이고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먼저 국민들 눈높이에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는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수직관계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했다. 이제 아들이 두드려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남은 날짜를 가야 하지 않을까. 내가 윤 대통령에게 사과하십시오 하기보다는 내가 두들겨 맞고 사과하고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나오면 이제 불출마 선언한 거 항상 사천에서 우리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에도 부담을 주게 되니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출마를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출마를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대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이 문제는 이제 뒤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꺼진 불을 다시 보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해당되는데 불이 이제 꺼지고 있는데 계속 불을 지르는 기름을 붓고 있는 이 김경률이 야 이거 참 어찌하오리까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 용어서부터 잘못됐어요. 용어서부터 이게 백이 아니고 제가 또 이제 어제 심야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할 적에도 그 최재형이라는 가짜 목사가 얘기할 적에도 디올 매장에서 얘기할 적에도 그리고 미국의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도요 요거를 파우치라고 그러지 백이라고를 안 해요. 그리고 디올 매장 직원도 이 파우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막에서 보듯이 요거를 갖다가 계속 빽빽 하면서 읊어대고 있는 이 김경률이 참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일타적으로 대담이 끝나고 나서 이 김경률이가 얘기한 게 뭡니까? 야, 내가 대통령이 한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렇잖아요.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딱 이재명식 화법으로 내치고 있는 게 바로 김경률의 이 사고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김경률의 피는 이 좌파 반항의 피가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 결론이 맞잖아요. 지금 연일 지금 김건희 여사 백을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과유불급. 이거 김경률이 손볼 사람이 당내 하나도 없다? 그럼 국민의힘이 죽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요. 당 사무총장이 기강을 잡아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